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국감정원에서 2019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정리 및 하반기 전망을 예측한 발표가 나왔는데요.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비롯해 거시경제까지 상세히 분석하였죠. 오늘은 이 내용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아직도 호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정원에서 발표한 상반기 주택매매시장 동향을 보면 9.13 대책으로 하향 안정세를 띠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각종 규제 정책으로 제한적인 움직임 및 입주 물량 증가로 경기 및 동남권 아파트의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하죠. 상반기 동안 매매 가격은 1.01% 하락했고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는 상황이며 거래량 역시 38만 1000건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거래량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즉 9.13 대책으로 투기성 거래가 급감하면서 거래량도 감소되었고 상반기 집값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9.13 대책의 약발이 떨어졌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기보다 순간적인 결과만 보고 호도질하는 거죠. 하반기 주택매매 시장에 대한 전망 분석을 보면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제도입과 글로벌 무역 분쟁 및 경기 침체 우려 등 시장 위축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국내적으로 대부분의 요소들은 하락을 말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중 유동성과 추가금리 인하 등 시장 확장 요인은 혼재될 것이나 투자 수요 유입은 제한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출 규제로 인한 여력 부족과 함께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인해 자본이 생겨도 부동산에는 투기하지 않으니까요. 세부적으로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1.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1%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는 소리죠. 실수요자가 풍부한 서울 및 인접 수도권은 안정세, 지방은 광주, 대전 지역 주택시장은 조정 국면,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입주 물량이 누적되어 하향 국면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반박하고 싶은 내용은 단기간 급등으로 인한 가격 피로감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울 및 수도권의 실수요자들은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즉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하향 조정되어야만 이 풍부한 실수요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당분간 급등했던 거품이 빠지는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역시 안정세가 아닌 단기간의 타성 기간 및 약보합 상태 후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 거래량이 15.7% 감소한 72만 건으로 전망된다는 것은 거래 절벽으로 인해 실수요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죠. 전월세 시장의 동향은 동남권 지역 등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지역의 전세 가격 하락 후 전세 수요가 이탈한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 후퇴가 이어질 것이며 관망하며 임차하는 일부 수요나 정비사업 이주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인 상승은 있을 것이나 경기 및 동남권 누적 입주 물량이 전세 공급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2.6% 하락할 것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국지적인 상승세를 가지고 호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입주 폭탄 강동구도 강보합이라고 짓거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특공제 거주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세를 저렴하게 계약하는 대신 전입신고를 안 하도록 한다든지 월세 할인을 하든지 인정에 호소하는 방법 등으로 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불법 및 탈세 행위를 막아서 과세 투명성 확보 및 다주택 수요 차단, 그리고 세입자 권리 보호 등을 지키려고 전월세 신고제를 만들게 되죠. 결국 다주택 임대인들이 탈세할 구멍이 없어지니 권리인 줄 알고 지들이 손해라고 난리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말들을 보면 우선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에 임대소득세까지 부여되면서 고령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종부세 공시가격 상승은 정부 정책 때문이라기보다 거품이 많이 껴서 형성된 높은 집값 때문이죠. 그것을 현실에 맞게 차츰 조정했을 뿐이고요. 과거에 시행했던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그 집으로 인한 세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후 은퇴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게 핵심이지 임대 신고를 숨기고 탈세를 해서 부담을 덜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마 집값은 올라서 돈은 벌고 싶지만 세금은 내기 싫다는 버러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런 생각은 편협하기 짝이 없는 이기주의의 극치죠. 그럼에도 어떻게든 충격을 줄여보고자 임대보증금이 높은 서울, 세종의 보증금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우선 시행하라는 등의 말을 방법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보증금이 높은 경우에 비해 낮은 보증금이나 무보증금으로 월세를 넣는 경우가 탈세가 훨씬 더 많은데 말이죠. 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이미 탈세가 많지 않은 곳에 시행시키고 결국 효과가 없다고 하며 폐지시키려고 하는 아주 얍삽한 방법일 뿐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 지들이 현금 거래를 유도해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서 그동안 탈세해왔던 것을 더 이상 못하게 되니 이에 반발하는 것 뿐입니다. 결국 대의가 아닌 지들 밥그릇 챙기기 위한 반대인 거죠. 그러니 이제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고까지 하는데요.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부담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이 상향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지금 시점에 시행하는 것임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알면서 외면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인근에 신축 아파트 공실이 다량 공급되는데 내 집은 전월세가 올라갈 거라는 수요 공급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임네 하고 떠들어대고 있을 뿐인 거죠. 이번 전월세 신고제의 목표는 임대인의 불법 탈세를 막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이런 논리도 대의도 없는 허접한 내용으로 호도해봤자 통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기사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10월 예정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낙연 총리는 미룬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등 지극히 상투적인 답변들을 했을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미뤄진다느니 헛소리하는 언론들이 있는데요. 리디노미네이션 때 이주열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 정도로 원론적인 대답을 가지고 호도했던 것과 완전히 대자뷰되는 상황이죠. 총리급 파워를 가진 김현미 장관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고요. 저 자리에서 총리가 국토부 장관과 상의 없이 이렇다 저렇다 대답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자존심에 금이 가는 행위겠죠. 다른 기사로는 다음 달 6일에 분양가 상한제를 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15년 만에 주택정책에 반발하는 역대 최고 규모의 시위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5월 18일에 이미 3기 신도시 반대로 인한 1만 명 집회는 있었는데요. 그리고 주택정책에 대한 반대 집회가 왜 15년 만에 나타난지 생각은 해보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1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있는 전직 대통령들은 주택정책을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가 없었던 거죠. 대출, 재건축 연한, 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다 완화해주고 양도세 중과 비과세 거주 요건, 분양가 상한제, 재초안 등 세금 정책을 다 폐지하면서 부동산 상승을 조장했으니 주택 투기꾼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오랜 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했던 조합원들은 손해를 보고 새로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만 이익을 본다고 하는데요. 정말 오랜 기간 살았던 사람이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손해는 안 보고요. 2017년 파리 대책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손익계산 따져보지도 않고 비정상적인 고가로 매입한 투기꾼들이나 손해를 보는 거죠. 즉 손해는 오랫동안 실거주한 조합원들이 아닌 막차 탄 몇몇 투기꾼들만 보고 있으며 그렇게 손해보는 니들 때문에 재건축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다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 부족으로 신축부터 오른다고 했다가 미분양 많은데 3기 신도시 공급해서 공급 과잉이라고 했다가 아주 오락가락하죠. 9.13 때보다 더한 호도가 난무하는 이유는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무섭기 때문이며 시행을 막기 위해 어린아이 떼쓰듯 논리 없이 발악하고 있을 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은 다소 갈릴 수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가장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국감정원도 이전 한은 발표 영상에서 말했듯 국내 최고 금융기관인 한국은행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본인의 생각이 더 맞다며 앞으로 오를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신뢰하다 못해 맹신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뭐 그렇게 하시죠. 손해는 지들이 보지 제가 보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은 모든 정책, 경제 등이 하락을 말하는데 투기꾼들만 인정하지 않고 담합할 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넘쳐오르는 거품을 걷어내고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불법적인 탈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통해 그동안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실거주들을 착취해서 올린 불로소득 그리고 절세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불법 탈세 행위들이 잡혀야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고 정직하게 세금 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억울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파리 대책부터 9.13 대책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까지 지금 부동산 시장은 기득권들과 서민들의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서민들의 의식과 삶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죠. 단지 돈 몇 푼을 위해 나라를 망조로 몰아가는 기득권들 그리고 그들에게 빌부터 떡고물이나 받아먹으려고 지금까지 호도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집값이 정상화될 때까지
객관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끝까지 앞장서서 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